지금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내 발표를 다 들어주셨는데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들을 한 서너 분을 받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답변하고 한 두 사이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저희 발표자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한테 지정해 주실 거면 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답해 달라는 말씀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가요. 없나 본데요. 일찍 끝낼까요? 네, 용감하게 네, 오늘 좋은 내용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에서 온 김명모입니다. 제가 이남철 팀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개도국의 봉사활동이나 전문가 활동을 여러 차례 하면서 느낀 바인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이 전부 다 필요한데요. 그 여건 구성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가도 실현이 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르완다에 좀 한 4년 넘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느낀 바가 거기서도 티베트 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대사님이 그 티베트 활동을 한국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르완다 대사하고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르완다의 발전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구체적인 또 다시 제가 르완다 대사님을 만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포괄적으로 많은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조금 몇 개 받고 그다음에 제가 연사님들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남철 선생님께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르완다 대사님 만나거든요. 여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많은 분들이 여기 코이카에서 세미나를 하고 여기 코이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직농원이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개도국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베어 프로젝트라든가 저희가 또 유네스코 리지널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많이 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농원은 머리만 있습니다. 머리. 이제 ODA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고 이 얘기 대사님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는 파키스탄 대사님한테도 ODA 프로젝트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세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르완다 대사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작년에는 파라과이 대사님한테도 직접 얘기했고 사실 ODA는 외교부 산하의 여기 코이카를 통해서 무상 원조를 이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이카 프로젝트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 라인, 외교부와 외교부와의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농원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만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ODA 프로세스를 좀 르완다 대사님하고 친하시면 잘 설명을 하셔서 또 4년 5년 계셨으면 또 우리 대권 후보로 유명하게 거명되는 어떤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때라서 이름을 못 얻는데 종로에서 나와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 과정을 좀 잘 설명을 듣고 코이카 여기 이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프로세스를 좀 아시고요. 또 저희 중간에서 저희 직농원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이제 그 나라에 맞게 노동시장 분석이라든가 직업훈련 직종 이런 연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김인 이사님이나 코이카에서 그거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보강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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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안다에서 지금 학교 차원에서 만약에 루안다의 그런 그 직업훈련 기관이랑 협력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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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은 그 국가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신 외교 채널로 들어오는 양자 협력 사업 외에도 또 이미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코이카에서 이제 직업 훈련 분야에는 저희 봉사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그 국별 협력 사업 외에도 또 굉장히 작은 규모로는 봉사 단원들이 직접 그 루안다의 직업훈련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정책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정책 협력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루안다 자체의 티벳 정책이나 또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그 교육 과정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통은 부처에서 그 관련 기관들에서 저희에게 사업 수요를 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루안다 정부 측에 물어보고 그쪽에서 원하면은 그 사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이게 네, 해주세요. 저기도 또 있으시고 마이크. 여기 김인 이사님도 먼저. 저 코이카 김인입니다. 그 지금 우리 정부가 이 BLG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쭉 진행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 김은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대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한테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면 다음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가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남철 센터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찬주 전문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장님 재밌으시죠? 저희 센터장님입니다. 좌장이시긴 하지만 김은미 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에 있어서는 BLG 교산 개념 및 내용 소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해 주신 걸 보면은 이 국제개발 협력 이 저널 이거 있는 저널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 보면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쓴 거잖아요. 포괄적 이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포괄적 연구를 통해서 본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연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이거는 좀 국제적인 담론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이루어져 온 사실 내용이라서 한국에서 좀 특별히 국제사회에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특별히 포지셔닝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국가의 ODA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찾으신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팔 포카라 대학에서 보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문은 연대 서경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반을 좀 개념을 못 들어서 놓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BLG가 제가 들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모자보건 프로젝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BLG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그 모자보건 프로젝트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5년간이 이제 UNFPA하고 같이 코워크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분야를 잘하고 있는데 보건 분야에서 앞으로 좀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이 그 UNFPA에서의 좀 그런 아쉬웠던 레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 이하에 결혼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도 이미 안 하도록 만들었고 또 많은 애드보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이 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두 질문에 대해서 질문 아니고 우리 김인희 사님이 저더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 제목으로 했던 건 아니고 포괄적인 소녀 건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4년 겨울부터 이제 소녀 건강으로 저희가 좁혀놨고 2015년에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뻥 하고 이제 좀 혼자 제가 머리를 띵하고 맞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소녀 건강이라는 주제로 좁혀놓고 나니까 그러면 소녀들 전 세계 이 나이의 연령대 친구들은 이거 문제로 생각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이노베이티브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까 하는 게 정말 궁금해졌고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혹은 또 이런 집행한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의 얘기들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제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 한 거는 전 세계의 젊은 친구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어떤 문제를 보고 있으며 또 해결책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들을 찾아다녔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저희가 학생 논문 경연 대회를 하겠다고 작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때 이화대학에서 그 발표를 하고 전 세계의 제 학생들이 코이카 외교부 각종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연말까지 155개 팀이 한 팀당 2명에서 4명인데 정말 전 세계 6대주라고 그러죠. 거기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 소녀 건강이나 교육이라는 문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고 있었나 하는 것을 피부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개 팀이 왔고 한 300여 명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두 차례 뭐 경선이라면 경선이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경선이 아닌 심사를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국내 팀은 한 13개 팀을 했나요? 13개 팀. 그다음에 해외 팀은 12개 팀 정도에서 한 25개 팀 정도를 마지막 결선에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좀 했고 또 코이카에서 도와주실 거라 굳게 믿으며 6월 7일 학생 경연대회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현충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4개국, 아시아에서 5개국, 또 미국과 호주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학생 경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 우리 이니셔티브를 듣고 그래서 그 학생 경연 대회를 6월 7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8일은
이 학생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팀 3팀과 함께 어른들의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바로 연이어서 개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또 어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세계 소녀 건강과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좀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목소리로 세계 소녀 건강과 교육을 위한 선언을 좀 만들라고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2가지 지금 기획하고 있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 개념 이 BLG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소녀 건강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2015년 3월 8일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지가 실컷 해놨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터뜨려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근데 Let Girls Lear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미국 정부에서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소녀 건강이나 소녀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이렇게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et Girls Learn 이니셔티브를 보면 그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성생식 건강을 포함한 건강권, 교육권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구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1년에 10억 불을 USAID를 통해서 또 봉사단을 통해서 이제 쓰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 구상은 건강한 삶에 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교육이 하나의 수단으로 건강한 삶의 한 요소가 되는 그런 구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특장점은 이거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로 유엔에 가서 발표한 거 우리 정부가 한 거거든요. 다른 정부에서 한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좀 리딩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소녀 건강이라다 모자보건 같은 이니셔티브를 보면 건강 이니셔티브나 교육 이니셔티브 이런 게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가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이슈들을 보고 오늘 이제 선생님들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에 베이스한 그런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잘 담아내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이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잘한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이남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2015년에 그 젠더 갭 인덱스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가 115위를 했습니다. 145개국 검사한 거 중에서 우리가 115위 한 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도국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문제 세계 문제 고민하면서 한국의 이런 어려움도 같이 좀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어쩌면 큰 이슈고 포괄적이라서 힘들지 모르지만 이거의 그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알리고 많은 동조자들을 함께 좀 모아서 가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외교부나 코이카에게 이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가 발표된 이후에 많은 그 관심 있는 그 러브콜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크게 내세우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서 해줘서 굉장히 힘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정말 망치지 않고 정말 멋지게 제가 2020년 돌아왔을 적에는 그래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조금 더 소녀들의 삶이 나아져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져야지 되지 않을까. 쬐끔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설교 예,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모자보건과 생식보건의 차이가 뭐냐, 청소년 생식보건의 차이가 뭐냐는 이야기는 이제 1994년도에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에서 리프로덕티브 라이트, 리프로덕티브 헬스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전통적인 모자보건과의 차이점은 남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적인 모자보건에다가 성생식기 질환, HIV, 에이즈 포함하고 또
저기 섹슈얼 헬스 상당히 넓은 뜻입니다. 이 성보건이라는 것은 그런 걸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별로 상대적으로 그냥 뭐 가족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MNCH 앞에다 붙여서 Reproductive RMNCH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주 대상은 15세에서 49세 가입 연령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돌로선트가 니글렉트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UNICEF, UNFPA를 통해서 이런 아돌로선트의 프로그램이 강조가 되고 UNFPA는 유스까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RMNCHA 아돌로선트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프로덕티브 헬스 자체도 그렇거니와 소위 특히 이런 아돌로선트 헬스는 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UNFPA하고 아쉬운 부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는 UNFPA뿐만 아니라 이 BLG가 어차피 다자기구들하고 많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제가 빈태금 때문에 다자기구하고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다자기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코이카나 외교부가 조금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다자기구 사업은 그냥 잘 하니까 돈 주면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스펙트럼에서부터 그렇지 않다. 다 챙겨야 된다는 스펙트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멀티바이 사업은 다자기구 역량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량이 있는데 UNFPA는 그보다 역량이 떨어지고 죄송하지만은 UN 우먼이나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역량은 그보다 더 역량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되게 이제 프로포저를 심사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사업 형성이 상당히 라프하고 뭐 상당히 많은 돈이 그냥 인건비 보조해 주는 식의 프로포저를 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은 이렇게 다자기구라도 특히 이런 소위 BLG나 멀티바이 사업은 뭐 우리가 USAID 같이 처음부터 사업을 만들어서 주지는 못할 망정 사업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가서 회의하는 것도 가지고도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조금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지금 18세 이하 결혼 뭐 어리 메리지 이런 이야기가 이 사실 참 간단치 않은 이야기죠. 이 어리 메리지 하나만 가지고도 큰 토픽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블락하고 같이 아까 얘기한 방글라데시 레브리테이션 그 블락하고 같이 한 중요한 그 라이브리후드 프로그램에 보면은 결국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여성을 대상으로 피어 그룹을 통해서 직업 교육시키고 이러 보면은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뭐 짜파티 가게라도 열고 해서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가원에서 의사결정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런 소위 어리 메리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에비던스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거 어리 메리지 문제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그 여성의 임파워먼트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뭐 비행기구 나눠주고 이런 문제로 접근돼야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홀리스틱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왕 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어차피 이런 좋은 이니셔티브가 나왔으니까 너무 많은 컴포넌트가 있고 간단치는 않지만은 이번 기회에 코이카에서 그래도 이런 BLG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BLG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돼서 하고 이제 물을 텐데 그렇다면은 큰에 빠진 성과 관리 또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고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 사업의 기본적인 구성이 있고 하는 것들이 사업 형성 초기에 돼야지 나중에 무슨 뭐 성과 관리가 있고 뭐 하지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각자 알아서 하고 나중에 가서 또 뭐 성과 관리 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또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사업 컴포넌트가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스테레오타이픽하게 나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큰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그 전략적인 목표나 사업 구성을 제시를 해야 최소한도 무슨 뭐 대상 인구라든지 어떤 컴포넌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이 시점에서 좀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주최 측에서 4시 45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분이 손을 드셔서 제가 마지막 차 타신 거라 세 분이 네 분이 오메 이게 참 끝나기가 간단하게 질문 한 30초씩만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중심으로 주로 개발 사업들 기획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는 레디의 홍문숙이라고 합니다. 석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공감이 돼서요. 저는 교육 분야 관련돼서 김명진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취약한 소녀가 누군지, 소외된 소녀가 누군지 좀 모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저희 개발 사업들 기획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소녀들이 어디에 있고 몇 명이고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고 또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한 상태가 어떤지 뭐 이제 보건 분야 대비 교육 분야 상황들에 대한 그 베이스라인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 굉장히 많은 평가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4년 전에 5년 전에 우리가 했던 개발 사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추측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4, 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실제 개발 사업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니셔티브가 어떤 저희가 기존에 하는 것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개발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김명진 팀장님께 앞으로 이제 이런 그런 이제 BLG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사업들의 어떤 사업 수행 절차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힌트를 주시면 실제 우리나라 교육 사업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BLG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또 저기 뒤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업력개발원 이남철 센터장님과 같이 일하는 또 다른 참석자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각 섹터별로 이제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이제 직업훈련 분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각각의 분야가 어쩌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되어야 되고 보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뭐 교육 분야도 필요하고 교육 분야도 또 보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고 소녀의 그 건강한 삶 그리고 베럴 라이프를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질문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배운 것이 그 중에 아까 언급한 것 중에 사회경 정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도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나누는 담론들이 어쩌면 저희 논리로는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쪽 그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뭐 초등교육 보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아직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처럼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 검사가 거기서 미신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기형아가 생기는 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이 있고 관습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제가 질문이 한 분 더 계셨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정정 여기 맨 앞줄에.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개발협력기관인 국경없는 교육가에서 근무하는 박수정이라고 하고요. 저의 질문은 BLG에 대해서 조금 대상을 달리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BLG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로 조혼과 그 할례를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할례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작년에 영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할례를 피해서 나온 사람들을 생존자라고 할 만큼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 경험을 우리나라 국민 일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을 때 할례에 대한 인식조차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할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좀 앞장서서
주도를 하려면 그래서 질문으로 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BLG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드보커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또 나라에서 할례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한 분이 또 기각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제고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정훈 선생님께서 예, 제 코이카의 경제자유개발부장입니다. 우리 이제 유성상 교수님께 뭐 질문이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 처음에 발표하실 때 목숨을 걸고 소녀들의 삶을 보다 낫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때 좀 절망감을 느꼈는데 뒤에 CAI 센트럴 아시아 인스티튜트의 그 사업의 원칙과 그 사업을 지금 또 무슬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다소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CAI가 구체적으로 이 무슬림사의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걸 깨부수고 이 소녀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어떤 그 사업 사례 하나 정도나 방법, 접근 방식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CAI하고 저희 기관차에서 한번 접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거꾸로 우리 유성산 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이사님, 이게 사례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지는데요. 제 생각에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저는 우선순위가 뭐냐에 대한 입장입니다.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를 원칙적으로 CIA가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원칙들은 다 사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아들을 가족으로 혹은 공동체 일원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꽤 중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안타깝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CAI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단 하나, 그 마을에 학교가 지어지고 그 학교에 학생 50% 이상이 여하다라고 하는 것만 보셔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원칙들이 그 학교 하나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 다 포괄됐다라고 하는 걸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카가 어떻게 CAI에 컨택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좀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탈레반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연방정부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도 같이 일하지 않고 가능한 국제 NGO나 아니면 국제기구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AI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이시고 만약에 뭐 만나시려면 아마 지금 그 노스다코타에 있습니다. 노스다코타를 아마 방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회는 가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아마 거기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관련된 발간물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BLG 저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적으로 BLG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그 질문이랑 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생각할 때는 사실 스트래테직 파트너가 있고 또 리소스 돈을 같이 내는 파트너가 있고 또 임플리멘팅하는 파트너들이 있고 또 이노베이션에 대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하신 국민들의 인식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코이카에서 저희가 이제 ODA 교육원이 있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압세이오 등등 다른 많은 기관들과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BLG에 대한 인식 제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이대에서 하시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향후에 인식 제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문숙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교육에서의 성과 지표 그다음에 BLG 5년 후의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정부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소녀들의 이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이미
체크가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김은미 교수님께서도 이미 국계위에서 그 BLG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미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코이카에서 지금 저희 팀 내에서 이제 모색한 것은 사실은 그 교육과 보건과 그 직업 역량에 대해서 각각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랑 그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7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000년도에는 국제기구들하고 지금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 사업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조혼에 대한 방지 캠페인이 있지만 5년 안에 그 조혼이 감소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표를 세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수원국 정부와의 합치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예로 든 말리에서는 사실 이미 FGM에 대한 그 정책적인 법상으로 반대는 있어요. 물론 프랙티스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정부와 함께 해야만 나중에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이제 특히 5대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가 5시 20분에 출발하는 걸로 늦추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5시 5분까지는 꼭 종료하겠습니다. 이남철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 여성 할례라고 표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GM 제가 오늘 슬라이드 준비했다고 발표 안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석감 시절이라 그러지 않고 뮤틸레이션 또는 카팅이라 그러죠. 성기절단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 상당히 끔찍한 일이고,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동영상을 보건대원에 한번 보여줬다가 너무 질려서 수업이 진행 안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 할례하는 장면을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절되지 않은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깊은 문화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여성들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 유럽에 있는 병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생적으로 우리가 해주자. 할례를 뭐 이런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이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히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역시 또 그런 문제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저희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이카에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이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에 많이 동참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가 이 그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소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급하다고 저희 알고 있는 부분을 먼저 공략하면서 조금의 성과라도 내려고 좀 전략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까지 가는데 벌써 지금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꾸준히 연구, 또 현장 방문, 또 현장에 계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원국에서 어떤 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고치려는, 또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과 함께, 수원국과 함께 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사가 돼 주셔가지고 애드보케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마 그런 각 곳에서 이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모임인데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첫 모임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질 거라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